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수월하게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예요. 오늘 처음 객체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1교시 때부터 배우고 3교시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는 천재입니다. 천재. 어려운 게 당연히 맞는 거니까. 대신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고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고 났을 때는 그 뒤에는 연습을 통해 할 수 있게끔 되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볼 겁니다. 일단 어레이 1이라고 하는 변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1, 2, 3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어레이 1은 이러한 값을 연결해야 된대요.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그러면 애초에 어레이 1의 타입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불린으로 만들어야겠죠. true, false, true. 불린 값이잖아요. 논리값. 그래서 불린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 건데 어레이 1이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이 안에다가 3칸짜리 불린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린들, 논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주고 값을 넣으래요. 넣으면 되죠. 순차적으로 0번 방에 true라는 값, 1번 방에 false라는 값, 그리고 2번 방에 true라는 값. 이러면 1번 문제 해결. 이겁니다. 자, 배열 객체를 만들고요. 이 어레이 1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이 배열 객체를 연결시키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만들어 보자면 어레이 2 실수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실수, 플롯 말고 더블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블들 해놓고 제가 크기를 3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넣어야 될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3으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넣어야 될 데이터가 총 몇 개예요? 1부터 10이니까 10개죠. 그럼 사이즈를, 크기를 10으로 해줘야겠죠. 얘는 3.14. 여기는 9.5. 여기는 10.0이죠. 이러면 두 번째 문제도 끝.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정수네요. 정수는 우리가 계속 해봤죠? 인트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러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나는 거죠. 막상 보고 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써내려가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거는 반복 숙달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도 한번 그려보죠. 자, 첫 번째 어레이 1 불린 객체가 있어야 될 거고 얘는 방이 3개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각각 고유한 방번호 0, 1, 2가 구역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리모컨이 하나가 만들어졌겠죠. 이 리모컨을 얘가 받을 거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좀 더 공부하는 단계에서 디테일을 잡고 싶으면은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다 까지. 그리고 값이 들어있는 형태까지 좀 보여주자면 여기는 true, 여기는 false, 여기는 true. 이렇게. 이러면 이 첫 번째, 이 배열 객체, 불린 타입의 배열 객체에 완벽하게 그림으로 그려낸 거죠. 자, 똑같아요. 두 번째. 얘는 2고요. 그리고 값만 좀 비워놓고
여기에는 3.14, 여기에는 5.55, 여기에는 10.0 이렇게 간단하죠? 단계수 동일하고 인덱스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동일할 거고 본인 컨트롤하는 리모컨 이름 디스인 것도 동일한 거고 변수 이름만 바꿔주고 값만 바꿔주면 그림은 끝. 그리고 마지막 거는 10개라 그림을 그리진 않겠습니다. 방을 10개나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돼요.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반복만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과 당연히 다를 거고 두 번 해본 사람과 네 번 해본 사람 또 다를 거고요. 이 다르다라는 건 단순히 그림을 완성시켜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려가며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입 밖으로 꺼내보는 거 그리고 그걸 실제로 뭔가 써보는 거 그려보는 거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들 지식에 더 견고함을 많이 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객체는 이 시각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머리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10번이나 이렇게 쓰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가 얘를 잘 보시면은 규칙이 있지 않나요? 일단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해요. 그리고 내가 이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넣어야 되는 데이터도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죠. 이거 반복문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쉽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써볼게요. 인트 i는 0. i가 0인 이유는 인덱스의 번호를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for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while로 하는 거는 간단하게 학계에서 보여드렸으니까 for로 기준이 되는 종료 조건과 스텝까지 적어주고요.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array 3이라고 하는 친구의 i번째 방에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이 array 3한테는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다 1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1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사용해서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반복문을 하나 더 써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금 1씩 증가하고 있는 값이 이미 있어요. 0부터 9까지. 그쵸? i가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니까.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되는 값은 몇이에요? 1부터 10까지. 그러면 그냥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i가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할 거니까 거기에 나는 1씩 더해만 주면 그 연산의 결과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니까 간단하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규칙이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얘는 가능했죠.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내용을 뭔가 하기에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객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오히려 변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 3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변수 처음 배울 때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공간, 같은 영역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거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안 되는 이유. 이름이 똑같아서죠. 근데 같은 공간이니까 제가 공간을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중괄호. 같은 애한테 종속되어 있으면 얘가 같은 공간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변수 중에 변수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변수의 종류에는. 근데 보면은 변수 앞에 전역 그리고 지역이라고 붙어있죠. 자, 얘는 전체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입니다. 얘는요.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중괄호에 갇혀있는 이 공간 얘가 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변수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같은 공간을 따질 때 내가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전체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지역보다는 당연히 범위가 넓겠죠. 그럼 전역 변수는 어디다 써요? 여기다가 씁니다. 자, 얘는 뭐라 안 하죠. 에러 안 나요. 왜? 공간이 다르니까.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역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역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좀 깊게 들어가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 아직 우리가 이것도 잘 모르지만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메서드 바깥에 존재하는 메서드 바깥, 여기가 지금 이게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거는 이제 깊게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 바깥에 존재하는 이런 애들을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도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긴 하죠. 누구한테 막혀 있어요? 이거. 얘는 클래스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도 클래스 안에 있는 애고요. 지금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친구도 클래스 안에 있는 애예요. 근데 메서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때부터는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메서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얘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걸 출력을 해보면 지금 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왜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좀 애매하다. 자, 일단은 그냥 보세요. 자, 뭐 하나 붙였는데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이 전역 공간에 있는 변수를 지금 메서드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안 해요. 얘는 전역 공간이 전역 변수니까 이 클래스 내에 모든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얘는 지역 변수죠. 그러니까 공간이 다르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얘를 지금 실행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10이 나올까요? 20이 나올까요? 얘는 20이 나와요. 왜냐면 해당하는 출력문이 같은 지역에 있죠. 같은 지역에 있는 애를 먼저 찾고요. 만약에 얘네 둘이 이름이 달랐다면 얘는 10이 나와요. 이런 변수가 여기 안에 없으니까 얘는 A1이니까 얘를 찾아가야죠. 일단 이름으로 찾아가는데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출력이라는 그 함수를 출력이라는 애를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막 이렇게 가깝다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공간이니까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변수가 출력이 되는데 애초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아이고. 그냥 전역 변수를 출력을 하게끔 되는, 이게 없으면 전역 변수가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얘가요, 색깔이 얘랑 똑같아요. 파란색이죠. 근데 얘가 주석이 풀리면 어떤 색이에요? 얘랑 색깔이 같아져요. 실제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지금 이 변수가 어떤 애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클립스라는 툴이 알려줘요. 이렇게.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클립스 자체도 알려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들어가 볼 게 있어요. 자. 지금 얘 보세요. 왜 에러나요? 이름이 같아서 그래요. 못 쓴다라는 거죠. 얘는 duplicated, 중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ocal variable이라고 하죠. 이게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 A는 중복됐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얘를 주석을 걸었더니 얘가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얘는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 왜 못 쓸까요? 얘는 메시지를 보면 나와봐. A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이름의 변수가 풀어진 적이 없대요.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A 왜 없어요? 여기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 중괄호를 벗어났죠. A는 여기서 못 써요. 이 중괄호를 벗어났잖아요. 얘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해당 중괄호를 벗어난 시점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근데 얘가 이 안으로만 들어가도 얘는 뭐라고 안 하죠. 이런 for문이나 if문 같은 것도 하나의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방금 전에 이 상황에서 여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 아니에요? 왜 이거 뭐라 해요? 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막혀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 밖에서 못 쓴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얘를 while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거죠. 이 상황. 근데 얘는 이제 A를 쓸 수 있네요. 이거 왜 쓸 수 있어요? 얘가 여기 안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이 바깥에서 만들었잖아요.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while과 for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사용하는 문법이나 사용법 이런 것들이 약간 달랐던 건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while문을 썼을 때는 while문에 사용된 그 초기 값을 while문 바깥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while문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근데 for문은 for문 안에서, 소괄호 안에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못 써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것도 그냥 하나의 메서드를 만든 거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냥 만들어낸 건데 여기서는 이 A를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 A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얘는 안 돼요. 뭐라 합니다. 아까 봤던 에러 내용이죠. 여기서 만든 애니까 다른 이 중괄호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애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거랑 이제 이어지는 개념으로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는 중괄호를 벗어나면요. 얘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이걸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어요, 얘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진 해당 지역 변수인 A는요, 이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는, 이 중괄호가 끝나는 이 시점에 그냥 동시에 얘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없어져요. 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지역 변수가 그런 건데, 얘는 어때요? 쓸 수 있죠. 얘는 전역 변수니까, 전역 공간에서,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전역 공간에서 다 쓸 수 있는 애니까. 그래서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가능한 겁니다. 물론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1이 2개가 나오진 않아요.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얘가 실행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얘는 애초에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애라서 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메서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배우면 그때 확립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간단한 차이를 좀 짚어드렸는데, 되게 별거 아닌 개념이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이걸 해보죠.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적을 건데 이렇게 이 코드를 어차피 영상에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 코드를 가지고서 수업 끝나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아까 해봤던 거긴 한데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실래요? 자, 지금 일단 간단하게 문제 설명을 드리면 어레이라고 하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든 거고요. 얘 크기는 10이에요.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존재를 하겠죠. 그 각각의 방들한테 값을 이런 방식으로 넣은 겁니다. 자, 이 연산의 결과가 어떤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어려운 연산 아닙니다, 절대. 간단한 거예요. 반복문이 돌아가는 로직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계산하기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서 배열 요소들을 전부 출력, 여기서 말하는 이 요소라는 건 이 해당하는 어레이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그 방들이 갖고 있는 값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값들. 그래서 그 값들을 전부 출력한다 하나, 그리고 이 배열 요소들을 다 더했을 때 전체 합계 하나, 그리고 이 배열 요소들의 총합을 구했으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일단 좀 풀어보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에서 마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일 간단하게 이거 짚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배열 객체 처음 배웠고 내일은 사용자 정의 객체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배열 객체는 우리가 뭔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기본 자료형 타입에 이런 대괄호만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거 들어갈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복습을 완료를 해주셔야 내일 배우는 내용에 또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거 풀어보시다가 제가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